남극도 여행이 가능해?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연구원이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만 갈 것 같은 곳이라서 남극 여행 실제로 가능하고요. 가장 편하게 가는 거는 남미의 가장 밑에 우수아이아나 푼타아레나스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게 남극에 갈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남극까지 거리가 가장 짧아요. 물론 짧다고 해도 비행기 타고 한숨 딱 자고 일어나면 도착하는 곳은 아니고요. 이틀 반, 3일 정도를 쉴 새 없이 달려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느냐가 중요한데,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파도가 험한 곳이에요. 좋으면은 한 10m 파도가, 안 좋으면 훨씬 그 이상. 다행인 건 통통배를 타고 가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남극에 가는 배가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크루즈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배가 상당히 흔들려요. 제가 탔던 배는 198명, 199명 정도의 배였고요. 배 이제 통로에 보면 비닐봉지를 1m마다 계속 묶어놔요. 오바이트. 네. 오바이트. 아. 여차하면 이렇게 1m마다 묶어놔야 이렇게 딱 어우 하고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지날 때쯤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반쯤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오셔도 안색이 창백하시고, 저는 그냥 버텼는데요. 저랑 같이 간 사람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사람이 가는 곳이고, 주사 같은 거, 링거 같은 거 맞으면 괜찮아지기도 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티켓은 제가 구한 방법은 좀 더 싸게 구하려고, 남미 끝에 있는 우수아이아에 있는 여행사 같은 데 가면 남극 가는 크루즈 티켓을 파는 곳들이 있어요. 항상 365일 팔고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티켓이 나왔을 때마다 팝니다. 본인이 이제 참석할 수 없을 때 땡처리 티켓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은 다른 티켓보다 가격이 싸죠. 단점은 내일이나 모레 바로 떠나야 됩니다. 또는 뭐 일주일 있다가. 다만 영어는 조금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스페인어 같은 거 좀 하시면 좋습니다. 가격대 여쭤보셨는데, 기차도 거리에 따라 다르고 1등 칸이냐 2등 칸이냐 뭐 일반석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듯이, 남극 가는 것도 어떤 방에 자기가 이제 묵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또 남극에 가서 며칠 있다가 또는 남극의 코스를 어디 들렸다 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남극 가는 가장 저렴한 경우가 한 9박 10일 정도 되는 코스거든요. 우수아이아에서 3일 정도 배를 타고 남극을 한 4, 5일 정도 이렇게 돌다가 다시 3일 동안 돌아오는, 그게 이제 가장 짧은 코스예요. 그냥 일반적인 방에 묵는다고 치고 12,000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땡처리로 나오면은 거의 한 반값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40% 이렇게 할인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격은 훨씬 떨어지죠. 큰 배에서 남극에 이제 발을 내딛는 걸 이제 랜딩이라고 하는데, 한 군데에 100명 이상을 랜딩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어서, 이게 이제 아까 드렸던 얘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남극에 가는 배가 엄청 큰 배는 아니라는 게 100명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랜딩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네. 남극 배에 이제 딱 타면은 그 고무보트 같은 거 이렇게 한 10명 정도 이렇게 타고 모터보트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보트를 내려서 타고 가는데요. 조디악이라고 해요. 저희 크루즈는 한 1km, 2km 남극 대륙점에 이렇게 서서 가만히 있으면 그 배를, 조디악을 내려서 한 10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남극 대륙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가는 동안에 막 옆에서 이제 막 펭귄들이 막 점프하기도 하고, 고래가 이제 푹 이렇게 바람을 뿜기도 하고, 랜딩을 하면 부리가 주황색인 젠투 펭귄, 눈이 하얀색인 아델리 펭귄, 몸집이 이렇게 1m 이상 되는 킹 펭귄, 그다음에 머리 노란 펭귄, 뭐 이렇게 랜딩을 해서 내리는 곳마다 다른 종류의 이제 펭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가는 곳이 킹 펭귄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킹 펭귄은 뭐 키가 뭐 1m 정도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가면은 킹 펭귄이 어떤 곳은 딱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온 산에 그냥 몇십만 마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 가면 뭐 젠투 펭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펭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주변에 보면 막 빙하, 유빙들이 막 이렇게 막 흘러다니잖아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잠실 야구장 사이즈만 돼도 되게 감동스러운데, 저희가 이제 본 거는 그 직경 150km, 서울에서 대전. 그러니까 하나가요. 그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면 뭐 빙하가 끝이 아니에요. 빙하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사소한 일로 뭐 싸웠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질없게 느껴질 만큼, 인류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보잘것없게 느껴질 만큼 서울만 하고 경기도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떠다니고, 그 사이에 펭귄 가고 고래는 또 막 이거 뿜고 이러면 기분이 되게 묘하죠. 조디악 타고 가면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본다는 장점. 파도가 높아가지고 랜딩을 못하면 그때는 그냥 멀리서 배 크루즈에서. 네, 맞습니다.
그 배를 이끄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항상 플랜 A, B, C, D가 있다고. 날씨 같은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그런 거에 따라서 코스를 이렇게 바꿉니다. 오늘 아침에 가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바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쪽에 지금 폭풍우가 심해서 그쪽에는 오늘 가면 힘들 것 같다. 대신 오늘은 랜딩 없이 유빙들이 흘러다니는 곳에 큰 배를 끌고 와서 거기에 이제 뭐 빙하를 보러 가자. 아니면은 오후에는 어디 가서 좀 한적하니까 아델리 펭귄 서식지에 가서 그걸 보자. 날씨에 따라서 끊임없이 계획은 바뀌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웨델 해역 그쪽을 여행을 했었는데 남극이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흐린 거예요. 근데 그날은 굉장히 날씨가 이제 좋은 날이었어요. 저녁 한 7시쯤 되니까 저기서 노을이 지더라고요. 건물이 하나도 없이 빨갛게 이제 하늘이 솟아오는데 하얀 유빙들이 이제 막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빙의 옆면에 유빙 옆면이 다 이렇게 빨간 빛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들이 그 유빙이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멀리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사방에 떠 있는데 와 이거는 정말 너무 멋있다. 그날은 사실 테이블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일어나서 사진 찍으러 갈게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실례일 것 같아서 사진에 잘 담지 못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내일도 볼 줄 알았어요. 모레도 보고 그 이후로 못 봤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정말 가장 아쉬운 네.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온다는 그 단 한 번의 셔터 찬스, 그 찬스를 이제 미안해서. 보통 남극하면 이제 춥잖아요. 춥기 때문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문제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건조해요. 남극이 기후로 치면 사막이거든요. 물이 있으면 그대로 얼어버리거나 그냥 바다에 그냥 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얼음으로만 존재하지 그 물이 수증기로 존재하지 않아요. 물이 증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건조하게 날씨가 굉장히 건조한 거죠. 그래서 남극에 가서 처음에 하루 이틀은 굉장히 행복하지만 한 3일, 4일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건조해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도 목에서 이제 피가 나면서 그런 이제 고통들이 있으니까 건조함에 대비할 것들, 마스크, 약들 그런 것들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옷도 두껍고 따뜻한 옷도 좋지만 방수되는 옷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조디악을 타고 갈 때 바로 물이 이제 찰랑찰랑 거리고 바닷물이 저희에게 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조심히 운전해 주기도 하지만 남극의 바다가 그렇게 잔잔한 수영장의 물 같진 않아요. 때로는 막 파도가 막 일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한번 튀거든요. 당연히 얼겠죠. 잠바 같은 것도 고어텍스 잠바. 두 번째는 남극 가시면 사진 굉장히 많이 찍으실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진을 훨씬 더 많이 찍으실 거예요. 메모리 충분히 가져가시고요. 핸드폰이나 뭐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게 뭐 위험해서가 아니라 카메라나 핸드폰 같은 게 찬 날씨에 노출되면 전압이 약해져서 전원이 켜지지 않아요. 핸드폰 같은 거 반드시 바깥 주머니 아니라 안 주머니에 이제 넣고 카메라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품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찍고 핫팩 같은 거 그런 거 가져가면 참 좋죠. 그리고 조그맣게 이제 생수통 꽂아서 가습기 되는 것들 그런 거 이제 방에다가 틀어두면 되게 도움되니까 그런 거 꼭 챙기시고요. 너무 이제 추운 곳에 간다고 추운 것만 생각하시고 습도 생각 안 하시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함을 이겨내는 게 포인트군요. 아 그렇죠. 네. 제가 힘들게 설명한 걸 한 단어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다니. 간단하게 남극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재밌으셨으면 트래블렉스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세요.